저희는 저희는요 데이터셋이 fish라고 하는 CSV 파일이 있고요. 그 fish라고 하는 CSV 파일에서 그 농어라고 하는 데이터셋만 가지고 왔습니다. 농어라고 하는 데이터셋만 가지고 왔고요. 농어는 전부 다 몇 마리가 있냐면 56마리가 있고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뭐가 필요 없어지냐면 물고기 종류는 이제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 한 가지 어종만 우리가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제 특성들은 5개의 특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개의 변수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독립 변수로 생각하는 것은 물고기의 무게예요. 물고기의 무게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측해 보고 싶은 타겟은 weight입니다. weight.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서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건데요. 우리가 그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변수들이 있죠. 관습적으로 머신러닝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대문자 X로 쓰면 우리는 이거는 특성들의 배열. 다시 2차원 배열. 특성들의 2차원 배열. 왜 그러냐면 사이클런의 여러 가지 함수들이 X는 2차원 배열, Y는 1차원 배열이라고 가정하고 함수들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특성 배열은 2차원 배열로 가정을 했어요. 얘네들이 독립 변수. 그죠? 맞죠? 그 다음에 소문자 Y로 쓰면 이건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타겟 배열이에요. 타겟 배열은 1차원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얘가 종속 변수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X를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퍼크에서 무슨 컬럼을 선택하면 되죠? 우리는 독립 변수로 사용할 게 뭐밖에 없다? 랭스밖에 없다요.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될까요? 이렇게 쓰면 될까요? 이렇게 쓰게 되면 얘는 데이터 프레임이 될까요? 시리즈가 될까요? 시리즈가 되죠. 시리즈는 몇 차원이에요? 1차원이죠. 그러면 이거를 다시 이렇게 대괄호로 묶어주면 돼요. 이게 뭐예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한 개 이상의 컬럼들을 선택한 데이터 프레임이죠. 이거는 일종의 슬라이싱인 거예요. 한 개 이상의 컬럼들을 선택한 데이터 프레임인 거예요. 그러면 얘는 X를 출력해보면 얘는 데이터 프레임, 이건 시리즈가 아니죠. 이거 테이블 형태로 나왔잖아요. 얘는 데이터 프레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괄호를 한 개를 쓰는 거냐, 2개를 쓰는 거냐에 따라서 시리즈가 되기도 하고 데이터 프레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에서 values 그리고 복사까지 할게요. 원본 남겨두기 위해서 복사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쉐입이 어떻게 될까요? 쉐입이 아까 샘플 개수가 위쪽에 보시면 56개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쉐입이 어떻게 되냐면 56개 컬럼 개수가 하나인 2차원 배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이 차원 배열로 만들어주는 이유는 말씀을 드렸죠. 사이클런의 여러 가지 클래스나 함수들이 X는 2차원 배열인 것을 가정하기 때문에 2차원 배열에서 로우의 개수는 샘플의 개수, 그 다음에 컬럼의 개수는 그 변수들의 개수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2차원 배열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거를 이렇게 한 이유는 2차원 배열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비록 컬럼이 하나밖에 없지만 Y는요. Y는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퍼크에서 예측하고 싶은 값이니까 weight죠. weight만 꺼내시면 돼요. weight만. 이렇게 weight만 꺼내시고 values 여기까지는 시리즈가 되는 거죠. 시리즈 1차원 시리즈를 그 numPy 배열로 변환한 게 values.
그럼 1차원 배열이 될 거예요. 이거를 복사. 그러면 얘는 아마도 모양이 이렇게 돼야 돼요. 뒤쪽에 숫자가 없어야 돼요. 이런 쉐입의 1차원 배열로 만든 거예요. 네,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쉐입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x.쉐입, y.쉐입 하고서 출력을 해보시면 원하는 대로 됐죠. 특성 배열은 컬럼 1개짜리 2차원 배열, 그 다음에 타겟 배열은 샘플 56개짜리 1차원 배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데이터들을 이렇게 쭉 준비를 해봤고요. 간단하게 시각화, 트레인 테스트를 먼저 나눠놓고 시각화를 한번 할까요? 그래서 트레인 셋 따로, 테스트 셋 따로 이렇게 한번 시각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데이터 준비까지가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가 데이터 준비까지가 끝난 거고요. 원래는 뭐 탐색도 해보고 상관관계도 찾아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는 생략을 할게요. 생략을 하고 훈련셋과 테스트 때 분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하도록 할게요. X 트레인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X 테스트, 그 다음에 Y 트레인, 그 다음에 Y 테스트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함수 이용하시면 돼요. train, test, split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x, y 그 다음에 테스트 사이즈 주시면 돼요. 테스트 사이즈 주시면 되고요. 보통 테스트 사이즈를 하실 때는 20%에서 30% 그 정도 사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샘플이 많으면 한 20% 정도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정말 한 100만 개가 있다 그러면 10%만 사용해도 10만 개가 테스트 셋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샘플 사이즈에 따라서 다른데 여기서는 25%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100개 중에 25개, 100개 중에 뭐 75개 이런 정도로 나누겠다는 얘기고요. 그럼 훈련셋의 사이즈는 0.75, 75%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랜덤 스테이트를요. 42라고 하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똑같이 이렇게 나눠지게 될 거예요. 나눠지게 될 거고 여기에서 셔플은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본값이 true예요. 그러니까 섞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셔플은 true이기 때문에 훈련셋을 그 순서대로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나눠서 주는 게 아니고요. 랜덤하게 섞은 다음에 그 섞어진 걸로 얘네들이 나눠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됐고요. 만들어지게 됐고 쉐입만 확인을 할게요. X 트레인의 쉐입, X 테스트의 쉐입, Y 트레인의 쉐입, 그리고 Y 테스트의 쉐입 이렇게 출력을 해보시면 전체 37마리가 57마리였었죠. 죄송합니다. 42 더하기 14니까 전체 57마리의 농어가 있었는데 이거를 42마리, 14마리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죠? 그래서 42마리가 트레인 셋, 14마리가 테스트 셋 이렇게 되는 거고요. 훈련 셋에는 무엇만 있냐 하면 컬럼이 하나만 있죠. 이 컬럼이 의미하는 거는 뭐다? 컬럼이 의미하는 거는 랭스다. 랭스예요. 랭스. 그죠? 그 다음에 레이블이 가지고 있는 거 뭐예요? 레이블이 가지고 있는 거는 앞에 있는 42마리의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14마리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거를 그려볼게요. 무엇을 그릴 거냐면 Y축의 무게, X축의 랭스 시각화하시는데 색깔을 어떻게 할 거냐면 그 훈련셋과 테스트셋이 서로 다른 색깔로 시각화를 할 때 훈련셋과 그 다음에 테스트셋의 색깔을
다르게 표현을 해볼 겁니다. 그냥 우리 이미 이렇게 나눠버렸기 때문에 파이 플롯 이용하셔가지고 파이 플롯 2번 이렇게 쓰시면 돼요. 한번 해보세요. 5분 정도 시간 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1분? 1분만 들어도 될까요? X축에 사용할 데이터, Y축에 사용할 데이터. X축에 사용할 데이터, Y축에 사용할 데이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힌트 드리면 얘네가 랭스예요, 랭스. 트레인과 테스트. 그 다음에 이쪽에 두 개가 있는 게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웨이트, 무게죠. 웨이트를 Y축에 놓으라고 했고요. 랭스를 X축에다가 놓으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를 X축에, 얘를 Y축에 그리시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얘를 X축에, 얘를 Y축에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요렇게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죠? 자, PLT 이용하셔가지고요. 산점도면 제일 적당할 거예요. 산점도로 X 트레인, Y 트레인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얘만 일단 먼저 볼게요. 원하는 그래프가 됐는지를 먼저 그려보시면 그려졌죠. 그렇죠? 그래프를 보니까 끝에가 45cm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단위를 보시면 그 다음에 여기는 1000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단위가 왼쪽이 그램, 그러니까 Y축이 그램, X축이 센티미터, 길이와 그 다음에 무게라고 하는 걸 아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점들이 조금 겹쳐 보이니까 여기서 알파를 조금만 이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넣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레이블이 있으면 나중에 범례를 쓸 수가 있겠죠. 훈련셋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범례가 될 거예요. 그죠? 지금은 레전드를 쓰지 않았으니까 범례가 보이지는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테스트 셋을 그리시면 돼요. plt.scatter, x 테스트, y 테스트 이렇게 하시면 되고 똑같이 알파를 똑같이 줄게요. 0.5 정도로 주고요. 여기는 색깔을 제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레드라고 줄게요. 레드, 빨간색으로. 그리고 이거는 레이블이 뭐냐면 테스트 셋이죠. 우리가 트레인과 테스트를 이렇게 나눴으니까. 네, 제대로 그려졌죠. 점들이 14개가 이렇게 찍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제 몇 가지만 이제 하시면 돼요. 뭐 범례를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면 레전드 이거를 하시면 트레인, 테스트 파란색이 트레인이다, 빨간색이 테스트다 라고 하는 내용 나오고요. 나오고 그 다음에 X 레이블 X축에 있는 게 길이죠. 랭스 뭐 센티미터 이렇게 하시면 되고 Y축이 무게죠. 웨이트 여기는 그램일 거고요. 타이틀도 넣을까요? 이 물고기는 한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그죠? 허크라고 하는 종류밖에 없어요. 이거를 타이틀로 넣어도 되겠죠. 그렇게 하고 그리드 그려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정도로 하시면
필요한 정보들은 다 표시가 된 것 같아요. 범례가 레전드로 표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X 레이블 여기 랭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Y 레이블 웨이트 그램이라고 되어 있고요. 타이틀은 물고기 종류는 퍼크 농어만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드 격자 보여줬고 그래프 그렸습니다. 자, 보시면 예측하기 되게 쉬울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 물고기 길이가 커지면 물고기 무게도 되게 같이 따라서 늘어나는 것 같죠. 그죠? 거의 대부분의 점들이 요 주위에 몰려 있고요. 요 근처만 조금 그 약간 오차가 조금 생기지 않을까. 요런 부분들이 오차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무게가 뭐 이쯤에 있는 그 물고기가 있다면 얘가 얼마가 될까?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32cm짜리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거를 찾을 수 있다면 여기에 해당하는 무게를 예측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런 거를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훈련 세트를 가지고서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테스트 셋을 가지고서 얼마나 정확하게 맞추는지를 예측해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훈련 셋과 테스트 셋을 분리를 했고요. 걔네들을 시각화해서 어떻게 그 보이는지까지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봤고, 자,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모델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스케일링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스케일링이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특성이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랭스밖에 없어요. 이거 가지고서 웨이트만 예측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웨이트를 예측하고 싶은데 예를 들자면 A 곱하기 랭스 더하기 B, 만약에 이런 그 어떤 방정식을 찾을 수 있다면 30cm짜리는 그죠? 랭스가 30cm 이렇게 넣으면 곱하기 어떤 숫자 더하기 어떤 숫자 이거를 계산하면 걔가 뭐가 나온다? 여기 있는 무게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이게 회계인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우리는 공식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KNN 리그레서를 이용해서 KNN 리그레서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훈련 평가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케일러는 필요가 없고요. 자, 그러면 KNN의 기본적인 생각은 뭐라 그랬어요? KNN의 기본적인 생각은 K계의 가장 가까이 있는 nearest, 가장 가까이 있는 무엇을 찾는다? 이웃들을 찾는다. 이게 KNN의 목적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30cm짜리 물고기에 가장 가까운, 요게 테스트 셋이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 가장 가까운 물고기 어디에 있을까요? 파란색에서만 찾으시면 되죠. 파란색에서만. 일단 여기 있는 녀석이 제일 가깝겠죠? 여기 가까워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도 가까워 보이죠? 이쪽에 있는 녀석보다는 이쪽이 더 가까워 보이죠? 우리는 X축으로만 생각하면 돼요. 길이가 가까운 녀석들만 찾는 거니까 무게가 가까운 녀석을 찾는 게 아니라 오로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무게만 알고 있고 길이만 알고 있고 랭스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가까운 걸 찾으면 되냐 하면 여기에서 길이가 가까운 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5개를 찾아보면 아마도 하나, 둘, 셋, 여기까지 4개, 그럼 여기까지 5개 하면 요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럼 이 5개의 파란색은 무엇이 알려져 있어요? 웨이트가 알려져 있죠. 무게가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쵸?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 예측값, 얘의 무게는 어떻게 예측하면 될까요? 5개의 이웃을 찾았어요.
5개 이웃에 무슨 값? 5개 이웃을 대표할 수 있는 값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통계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평균이잖아요, 평균. 그죠? KNN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가장 가까운 K개의 이웃들을 찾아서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값의 평균으로 숫자를 예측을 합니다. 그게 KNN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정말 수학적인 거 하나도 안 들어가고 거리만 계산해서 가장 가까운 거 찾은 다음에 걔네들이 무게가 뭐냐? 가장 가까운 녀석들의 무게가 뭐냐? 그걸 찾아서 그 무게의 평균을 가지고서 우리가 알고 싶은 녀석의 평균을 계산해 보겠다라고 하는 게 KNN의 생각인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KNN 리그레서는 K 써드릴게요. K nearest 가장 가까운 neighbors 리그레서. 얘는 어떤 식으로 예측을 하냐면 가장 가까운 K개의 이웃들의 레이블. 그러니까 타겟이에요, 타겟. 훈련셋에서요. 훈련셋에서 가장 가까운 K개 이웃들의 레이블에 무엇으로? 평균 값으로 숫자를 예측하는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어려운 게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그런 모델인 겁니다. 모델을 훈련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없고요. 단지 뭐만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데이터북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데이터북만 가지고 있으면 되냐면 길이가 14cm이면 무게가 뭐 10g이다. 길이가 15cm이면 무게는 뭐 11g이다. 뭐 17cm이면 몇 g이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만 가지고 있으면 이제 어떤 샘플이 들어오든지 간에 그 샘플과 가장 가까운 녀석들을 주위에서 가장 가까운 녀석들을 찾을 수가 있을 거고 그 녀석들의 무엇을 찾는다? 가장 가까운 이웃들의 무게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게 무게니까. 무게를 찾아서 그 무게에 무엇을 계산한다? 여기서 찾은 무게의 평균값을 찾는다. 그걸로 예측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간단한 문제이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훈련 시켜보도록 우선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여기서는 KNN 리그레서라고 할게요. 리그레서. 객체를 먼저 생성을 해야 되죠. K네이버 리그레서. 이게 뭐냐면 K 값이 5인 여기서도 디폴트 값 똑같아요. 클래시파이어랑 리그레서랑 디폴트 값 똑같습니다. K 값이 가장 가까운 이웃 5개를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리 계산 공식은 P가 2이고 매트릭이 민코프스키면 이게 루트로 계산하는 거라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K가 5인 KNN 회귀 모델을 생성을 한 거예요. 생성한 다음에 뭐 하죠? 생성 다음이 머신러닝에서 그 다음 단계가 모델이 있으니까 그 모델한테 무엇을 전달해줘요? 데이터를 전달해주는 거잖아요. 데이터를 전달해주는 것을 학습시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면 학습. 학습시킬 때는 훈련 데이터 그리고 훈련 레이블을 주는 거죠. 여기에 사용하시는 방법을 보면 항상 몇 차원 배열? 2차원 배열. 그러니까 컬럼이 하나밖에 없더라도 컬럼 한 개짜리 2차원 배열로 넘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Y는 1차원 배열로 넘기셔야 됩니다. 1차원. 그래가지고 위에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위에서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훈련셋은 샘플이 42개, 컬럼이 1개, 2차원 배열. 레이블은
샘플 42개짜리 1차원 배열.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다 무엇을 넣어주시면 되냐면 X 트레인, 그 다음에 Y 트레인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이게 모델을 훈련시킨다, 모델을 학습시킨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KNN은 분류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얘네들이 특별하게 무엇을 가지고 있지 훈련하는 과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단순히 데이터들을 기억만 하고 있는 거고요. 예측할 때 가장 가까운 이웃들을 찾아서 그때서야 뭔가 계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게으른 알고리즘이다 라고 얘기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모델을 훈련시켰으면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그 다음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예측값을 찾아보도록 하죠. KNN 리그레서점 예측할 때 사용하는 메서드는 뭘까요? 프리딕트. 자, 여기에는 리그레서는 프리딕트 PROBA가 있어요, 없어요? 프리딕트만 있고 프리딕트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숫자를 예측하는데 확률을 예측할까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무게만 예측하면 되는 거지 무게가 얼마가 될 확률? 이건 아니잖아요. 확률을 계산하는 거는 분류에만 있는 거예요. 확률을 계산하는 건 분류에만 있는 거고 회계에는 숫자를 예측하는 프리딕트만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아까 예측기는 에스티메이터는 fit, 프리딕트, 스코어 세 개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항상. 프리딕트 프로버빌리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있는 경우는 분류기, 없는 거, 클래시파이어. 그 다음에 없는 경우는 리그레서.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사용하시는 방법은 똑같아요. 이렇게. 훈련셋의 데이터를 넣어주면 무엇을 계산해 주겠다? 그 훈련셋의 예측값을 주겠다예요. 훈련셋의 예측값인데 이 예측값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훈련셋에 있는 농어들의 무엇을 계산했다는 얘기일까요? 우리 관심 있는 게 뭐예요? 무엇은 알고 있다고 치는 거고 무엇을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길이는 알고 있다고 치고 무엇을 계산하는 거죠? 무게를 계산하는 거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거란 말이에요. 물고기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 그 물고기의 무게가 얼마냐? 이게 지금 우리 회계에서 하는 거예요. 목표 아시겠죠? 요거는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트레인이 가지고 있는 게 농어의 길이란 말이에요. 길이. 여기서 예측했다라고 하는 건 농어의 무게를 예측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출력 한번 해볼까요? 프린트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해도 될 거예요. 1차원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예측을 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물고기는 88.6g이라고 예측을 했다는 얘기고 두 번째 물고기는 123g이라고 예측을 했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물고기는 79.6g으로 예측을 했다는 얘기고요. 실제값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Y 트레인이 가지고 있죠. 이게 훈련셋의 실제값이에요. 농어 무게 예측값. 실제 무게가 아니라 예측값이죠. 예측값이에요. 얘가 실제값이에요. 그러니까 85g짜리 물고기를 몇 g이라고 예측했다는 얘기일까요? 88.6g으로 예측했다는 얘기예요. 135g짜리 물고기를 123g으로 예측했다는 얘기고 78g짜리 물고기를 79.6g으로 예측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얘가 훈련셋 농어 무게
실제 값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농어 무게 어차피 다. 자, 왜 이게 얘네들이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완전히 똑같은 건 없을 거예요. 완전히 똑같은 건 없을 거고 차이가 뭐 1, 2g씩이라 다 나요.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데이터 볼까요? 여기 있는 데이터에서 가장 가까운 녀석들은 누구일까요? 하나, 둘, 셋, 넷, 요거까지겠네요. 그렇죠? 네.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녀석들은 요 사이에 있는 녀석들 아닐까요? 그죠? 거리가 비슷한 녀석들이잖아요. 거리가 비슷한 녀석들. 그러면 얘네들의 무게가 이쪽에 알려져 있잖아요. 그죠? 요렇게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자기 자신도 훈련셋에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거기 들어가요. 가장 가까운 그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무게가 몇 개가 나오죠? 무게 5개가 나와요. 가장 가까운 이웃 5마리에 무엇을 알고 있어요? 무게를 알고 있어요. 얘네들을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걸로 얘의 예측값을 계산을 해버리면 여기서는 얘보다는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녀석으로 해보면 여기 있는 녀석은 거의 대부분 지금 붙어 있죠. 그죠? 가까이 있는 것들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가까이 있는 녀석들이 거의 붙어 있기 때문에 무게들도 거의 지금 비슷하죠. 그럼 이 경우에는 평균 내보면 어떨까요? 실제 값하고 평균 값이 거의 비슷할 거라는 느낌. 네. 어떤 것들은 조금 오차가 좀 크긴 할 거고요. 어떤 것들은 조금 오차가 작긴 할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계산이 된 값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십니까? 자, 우리가 하나만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진짜로 그 평균으로 계산하는 게 맞느냐, 가장 가까운 K개의 이웃들의 그 평균 값으로 계산하는 게 맞느냐, 이걸 알고 싶으면 무엇을 하면 될까요? 가장 가까운 이웃을 찾으면 돼요. 자, 그러면 0번 샘플에 훈련셀 0번 훈련셀 샘플에 가장 가까운 이웃 5개를 찾아볼게요. 인덱스밖에 못 찾아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는 네이버 인덱스를 찾을 수가 있어요. 네이버 인덱스는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똑같이 아마 있을 거예요. 클래시파이어나 리그레서나 둘 다 KNN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K-Neighbors라고 하는 한 메서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뭘 주면 될까요? 몇 번째 샘플이다 라고 하는 걸 여기다 넘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길이는 필요 없죠. 길이는 필요 없으니까 얘는 false라고 바꾸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X 트레인에서 몇 번째? 0번째 쓰겠다라고 하시면 돼요. 0번째. 그러면 1차원 배열밖에 안 돼요. 여러분 1차원 배열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써주셔야 2차원 배열이 될 거예요. 이렇게 써주세요. 이게 아마 1차원 배열로 쓰면 아마 에러가 날 겁니다. 그리고 return distance를 false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네이버 인덱스를 출력을 해보시면 잠시만요. 모양이 안 맞는다라고 되죠. 이렇게 하면 2차원이 아닌가? 잠시만요. 제가 모양을 잘못 생각했나 봐요. 행 전체 생각. 2차원이 나올 것 같은데. 1차원이군요. 이렇게 하니까 2차원이 아니라 1차원. 이렇게 해도 1차원이군요. 그러면 이렇게 해도 1차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도 1차원인데. 그죠? 이것도 1차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 써져 있는 대로 하시면 돼요. 얘가 1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1차원 배열을 2차원 배열로 만드는 방법이 있죠. 리쉐입이에요. 리쉐입. 리쉐입. 우리가 썼던 게 뭐가 리쉐입이 1차원 배열을 2차원 배열로 만들어준다 였었잖아요. 넘파이 할 때 우리 이거 연습 많이 했죠. 샘플 개수는 샘플은 어차피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샘플 하나밖에 없고 컬럼 몇 개 나올지 모르는데 계산 안 하겠다. 그럼 마이너스 1이라고 해버리면 되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제대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처럼 뭔가 모양이 맞지 않는다. 이런 에러가 나오면 여기에 전달하는 게 1차원 배열이 맞느냐, 2차원 배열이 2차원 배열이 맞느냐, 2차원 배열이 아니라 1차원이냐 이거를 생각하셔가지고요. 모양 맞춰주시면 돼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하면 자, 0번 샘플에서 가장 가까운 건 누구일까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죠? 그것 말고 가까운 녀석들은 얘네들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이 인덱스를 가지고서 무게는 어디 있어요? 무게를 가지고 있는 변수 이름이 뭐예요? y가 무게잖아요. y가 무게인데 트레인 아니면 테스트. 어디서 찾아야 돼요? 이웃들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훈련 셋이 이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테스트 셋이 이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훈련 셋이 이웃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얘네들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네이버 인덱스 가지고서. 인덱스 0번이라고 써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2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거기에 인덱스 0번이라고 써주셔야 0번이라고 써주셔야 그래야 1차원 배열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얘가 뭐가 나와요? 가장 가까운 인덱스 0번 물고기의 무게가 85g. 그 다음에 가장 두 번째로 가까운 물고기가 인덱스 10번 물고기인데 그게 85g. 그 다음 가까운 물고기가 인덱스 3번인데 그게 80g. 이런 얘기예요. 그죠? 자, 이렇게 5개의 무게를 찾았으니까 얘의 뭐를 계산해 주면 될까요? 얘의 평균을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그대로 쓰시고요. 그대로 쓰시고 점 평균 이렇게 계산하시면 평균값 얼마? 88.6. 이 5개 숫자의 평균값이 88.6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측값. 여기 어때요? 예측값 88.6이죠. 이렇게 계산한 거란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KNN은 정말 단순한 알고리즘이에요. 내 주위에 누가 제일 가까우냐 그걸 딱 찾은 다음에 걔네들의 평균값으로 계산을 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서도요. 우리가 그림으로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K값이 또 적절해야 돼요. 그죠? K값을 3개를 선택하느냐 5개를 선택하느냐 10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선택되는 샘플의 개수가 달라지죠. 그러면 평균 계산할 때도 편차가 어떻게 될까요? K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편차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적절한 K값을 찾아주시는 게 그 성능 향상을 위해서 좋습니다. 그건 저희가 나중에 한번 해보고요. 자, 이렇게 해서 훈련세까지 찾았습니다. 쉬는 시간이 거의 됐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무엇을 한번 해보시냐면 테스트셋의 예측값 계산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이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네,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